네, 우리가 공연 기획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사실은 누구나 흔히 쓰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공연 기획이라는 것은 공연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눈높이와 어떤 규모에 맞춰서 생산하고 공연을 제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의 주체인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공연의 본질이 소통이라고 했었는데 이처럼 무대와 콘텐츠 관객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마 공연 기획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어떤 사회적인 변화,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삶을 반영하고 거기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그쵸? 이제 코로나로 미래의 공연이나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3학년들이 코로나여서 공연이 됐을 때 공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제 공연을 기획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로 내가 공연을 기획한다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기획서를 쓰시는 게 훨씬 재미있고 진짜로 내가 내년에 이거 할 거야. 혹은 나 3학년 때 이 작품 올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획서를 쓰고 기획을 한다고 당장 눈앞에 있는 요번 가을에 할 거를 기획하진 않거든요. 최소한 1년 후, 몇 년 후를 상상하면서 기획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상품화 과정이라는 것도 초기에는 어떤 트라이아웃이나 쇼케이스를 통해서 이게 이제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확대하고 확장되기도 하고요. 공익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부터 어떤 기획 단계에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기획이 된다는 건데요. 작년에 저희가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에서 보셨던 1985년도에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서 기획됐던 라이브 에이드라는 어떤 공연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연으로 150개국에 19억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하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대단한 공연 기획이 된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상상을 하면서 기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기획서는 과연 이제 언제 필요할까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싶은 어떤 아티스트나 협력하고 싶은 곳, 뭐 협업할 학과들, 뭐 그런 기타 주요 스태프들에게 사실 작품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공연 소개서라는 이름으로 나가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연과 관련해서 어떤 장소를 대관한다거나 대관을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품에 따라서 뭔가 허가가 필요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었던 워터홀릭 페스티벌은 이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이러한 기획서들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연을 이제 소개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이나 어떤 기업, 뭐 단체 관람 제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관이나 플랫폼 등에 이제 소개할 때 역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투자라던가 어떤 뭐 물품이든 다양한 협찬들을 우리가 또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심지어는 현금 협찬도 받았던 선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원. 사실 명칭 후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 후원을 받을지 이때도 제안을 할 때 기획안을 넣고요. 이런 것들은 명칭에 따라서 소개서인지 기획서인지 이런 제안서의 형태인지 그 다음에 사실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작품이 이제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획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제안의 내용이 들어간다거나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가끔은 기대 효과를 굉장히 부풀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만든 기획서의 내용이 항상 그대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이러한 형태에 따라서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의미 있다라는 걸 부풀릴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우리의 매출 규모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우리 매출도 이렇게 엄청나다라고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사실 이렇게 서류상으로도 관심이나 참여를 받지 못하면 이제 큰일이 나겠죠. 우리 과 학생들은 기획서를 정말 잘 만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자료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공연 기획 단계를 한번 우리가 쓱 훑고 갈 텐데요. 제가 이걸 녹음하는 연구실 밖에서 지금 잔디를 깎고 있어서 굉장히 소음이 큰데, 이런 것도 공연의 라이브성과 마찬가지로 그쵸? 불가피한 어떤 소음인데 잘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일단 공연 기획 단계는 여기 있는 것처럼 프리 프로덕션이라 그래서 사전 단계가 있고, 프로덕션 단계라 그래서 이제 실행 단계가 있고, 실행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 그래서 이 사후 단계가 있어요. 저희는 물론 이 모든 과정을 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과정이 있다. 공연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찾고 기획 방향을 정하고 관련된 기획안을 작성하는 단계까지를 저희는 이번 실습에서 하게 될 거고요. 이런 기획안을 만드는 과정 안에 어떤 섭외나 일정들은 실제로는 다 조율을 하고 기획안 안에 넣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해볼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라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도 대부분 소재나 장르나 대상, 시기, 주제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시게 될 거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언제 어디서 그쵸? 누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공연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리서치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 공연을 기획하게 돼요. 그래서 이 리서치 단계에서는 몰랐는데 나랑 똑같은 작품을 기획을 하는 누군가 전 세계에 여기저기 사실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여러 가지 해외 공연을 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조사를 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 실제로 LG 아트센터에서 이미 계약을 끝내고 공연을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획이 틀어졌는데, 이것처럼 사실 리서치와 기획안을 작성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작품을 기획하고 기획서를 작성했는데 여러분이 2학년, 3학년, 4학년쯤에 실제로 그 작품을 기획을 해서 공연이 올라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교수님, 저희가 그때 기획했던 게 실제로 공연에 올라가서 저희 보고 와요. 막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작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한다. 물론 우리는 여기 홍보 마케팅 계획은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이번 실습 시간에 진행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10년차 직장인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과제인데요. 그래서 기획서 작성과 관련된 각종 책이라던가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어서 저도 열심히 참고하고 있는데요. 기획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보다는 상대방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인데요. 우리가 만나서 설명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게 현실이니까
아무래도 문서로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공연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수업 자료를 만들면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늘 노심초사, 근심, 걱정, 의기소침, 해지기 일수인데요. 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반응도 좀 해주시고 불편한 건 얘기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아무도 안 해주셔서 네,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기 주시고요.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건 상대방의 머릿속에 연상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